시험장에서 일단 1차 객관식을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워낙에 과목도 많고 하니까 이게 준비 순서 되게 고민될 것 같은데. 일단 경영학만 말씀드릴게요. 경영학은 문제가 25문제에서 40문제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면서 올해 과락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는 시험 수준도 좀 이게 올라갔다. 왜냐하면 이제 1차가 너무 쉬워가지고요. 보통 이제 좀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한 3월 초에 시작해서 시험 직전까지 한 2달 한 반 정도를 막 달려도 어느 정도는 되는 약간 그런 시험이에요. 쉬운 시험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1차 합격자가 또 너무 많아지면 또 2차는 주관식이라 채점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2차 시험 보는 사람들의 좀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될 필요를 좀 느꼈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시험을 좀 이제 변별력 있게 어렵게 만들었어요. 시험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기 2차 공부하시는 걸로 비비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.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전체적인 경영학 과목에 대해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집으로 바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수학을 공부하시는데 개념 공부를 안 하시고 바로 문제집으로 그냥 뭐 로그 뭐 이런 거를 하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경영학 전공자가 아니시면 기본 강의는 들으는 거를 이제 꼭 추천을 드립니다. 시험 자체가 굉장한 이해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딱 외우면 딱 단어가 시험에 그대로 나는 건 아니거든요. 지난번에는 이 단어를 이용해서 시험에 냈지만 다음번에 똑같은 부분이 시험에 나더라도 그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순서는 조금 고리타분하긴 하지만 기본 강의를 좀 들으시고 문제집을 푸시고 단고나 같은 걸 하셔가지고 요약집을 좀 보시거나 이런 기본적인 순서를 좀 권해드립니다. 경영학 전공이고 전공 과목 공부를 충분히 하셔서 기본기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제 객관식 문제집을 풀으셔도 돼요. 근데 풀어보시면 아마 잘 안 풀리실 거예요.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 끝나고 나면 대부분 이제 지식이 좀 이게 사라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서 점수를 받아야지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필수인데 문제를 풀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들으실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. 객관식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효율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1차에서는 제일 어려운 거는 노무사니까 이제 노동법이 어렵긴 하지만 그건 기본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워도 어렵다는 말씀 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민법 같은 경우가 좀 어렵습니다. 민법을 좀 시간을 오래 투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법은 어떤 선생님 계세요. 그 선생님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막 이렇게 외우면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나는 사회보험법은 모르지만 시험은 잘 본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사회보험법에서 과락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시험 나서 그러는데 객관식에 사실은 좀 효율성을 따지기가 요즘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. 왜냐하면 기출됐던 분야에서 또 재탕, 3탕으로 시험 난다는 가정이 통용이 되면 이 방법은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점수가 이제 바로 내려갑니다. 그래서 기출된 분야에 예를 들면 뭐 성격이란 분야에서 시험이 났다고 하면 빅5 성격형이 났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쪽에도 조금 이제 보시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죠. 지나치게 효율성을 따지시면 떨어져서 내년에 수험을 다시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려면 수험생 개인이 앞으로 시험이 날 것 같은 것들을 알기 는 조금 어렵거든요. 수험가에는 선생님들이 얘기해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으시는 거가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효율성일 것 같아요.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서 좋은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? 문제를 공부한 순서대로 푸는 게 좋습니다. 공부한 순서대로 하시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40문제 중에 계산 문제가 좀 있어요. 그거를 이제 자신이 있는 분들은 좀 먼저 푸시면 좋은데 대부분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에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아요. 계산 문제 특강 이런 것도 하고 하거든요. 어쨌든 시험 볼 때는 인사조직 전략이 그나마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그 자신 있어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푸시고 운영관리 이렇게 말 문제를 먼저 푸시고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하시는 게 좋겠어요. 계산 문제가 중간에 나왔는데 그거를 계속 못 풀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되면 힘들기 때문에 인사조직, 마케팅, 경영과학, 회계, 재무관리 이런 순서대로 푸시되 계산 문제는 좀 나중에 푸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수험에는 좀 도움 될 것 같아요. 공부하실 때도 항상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뇌가 적응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할 겁니다. 공부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경영학은 얼마나 할애를 해야 되는지
그래도 직장인들도 하루에 한 8시간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면 뭐 8시간은 그 최저가 되고요. 가급적이면 시험을 좀 많이 투입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 2차 과목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좀 비는 시간이라든가 쉬는 시간 이럴 때 요약집 같은 거를 좀 갖고 다니면서 꼭 외워야 될 거 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필수 암기 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걸 좀 올려놨어요.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서 PDF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. 한꺼번에 막 4시간, 5시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또 2차가 또 와르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자주 보는, 예를 들면 이제 하루에 20분을 본다고 하면 3일 정도 하면 1시간 정도 되는 거죠. 그런 거를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유지하는 공부가 중요한데, 학원에 가시면서 학원에서 집으로 가면서 쉬는 시간이라든가 뭐 이럴 때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그럴 때 하는 컨텐츠도 제가 좀 준비를 하려고 유튜브로 이제 이어폰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. 기출문제 해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. 경영학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민법, 사회보험법 이런 게 좀 과락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집을 이제 하루에 10페이지씩해서 이렇게 보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요약집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보신다거나 이런 거를 이제 추천을 해드립니다. 강의랑 교재랑 강사 선택도 이것도 되게 고민이 되는 문제인데 무조건 제 강의가 좋습니다. 그건 아니고 다시 할게요. 그 선생님들이 자기 스타일에 맞는 분이 있어요. 이런 거를 이제 회계사 수험생들 많이 들어온 카페 이런 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. 제가 이 과목에 이 선생님 강의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경영학에도 이런 스타일로 강의하시는 선생님 없으신가요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선생님 선택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교재도 또 굉장히 또 중요해요. 초판 같은 경우에는 책을 처음 내면 오타도 좀 많고요. 선생님이 좀 강의를 해야 될 방향 이런 것도 좀 안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판수가 좀 많은 거, 한 5판 이상 되고 이런 교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, 제 교재를 한번 설명드리면 전부 다 이제 사도에서 다 컬러입니다.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컬러풀한 교재를 보다가 이제 갑자기 막 이게 흑백으로 돼 있는 막 이런 이도 인쇄 이런 걸 보면 좀 갑갑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겨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같은 것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요.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편집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써요.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가 여기서 끝나요. 끝나면 요 앞에 내용을 공부하다가 뒤를 이렇게 계속 또 넘겨서 요거 봤다가 다시 요거 봤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학생들이 이제 딱 이렇게 했을 때 내용이 이제 딱딱 끊어지게 이렇게 돼 있어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게 만들어. 사실 그 과정이 엄청 힘들거든요. 그 편집하시는 분 옆에 앉아서 이거 제끼고 다음번에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걸 하는데,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런 교재를 선택하시면 되고, 강의가 이제 강사 선택인데 그건 이제 보통 학원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제 맛보기 강의 같은 게 1시간 정도 올라가 있어요. 그런 걸 보시면 선택하시면 되는데, 가급적이면 설명을 좀 많이 해주는 선생님 강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. 또 강의에서 책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자기가 좀 읽어봤을 때 그 강의에서 못 들은 내용을 좀 보충할 수 있는 뭐 그런 강의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As the days keep rolling on, we're living in hell again. But I still hold you in my heart when these days have been and gone.